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좀 특이한데요. 며느리가 시댁 현관문을 열쇠공까지 불러서 열어버리려 했다는데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시부모님 때문에 몇 달간 속을 썩다가 결국에는 2판 4판으로 받은 대로 똑같이 해드리고 결국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서방님이 결혼하면서 얻은 신혼집입니다. 서방님 결혼자금 때문에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파셨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셨어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집을 알아보셨고 그러다가 저희 집에 오시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동네 자랑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방님의 신혼집 있는 동네가 엄청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은 시부모님이 절반 이상 도와주셔서 구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결혼할 땐 도움을 많이 받고 하진 않았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저희가 결혼했을 땐 시부모님이 2천만 원 해주셨고 친정에서는 3천만 원 해줬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물론 저랑 남편이 사회생활을 일찍 해서 모은 돈이 있어서 그럭저럭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빠듯한 돈으로 신혼집을 알아보다 보니 당연히 작은 집에 수도권 외곽에 자리한 동네로 가게 되었고요. 뭐 거기까진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서방님이 결혼할 때는 엄청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제 남편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형제가 맞나 싶었어요. 물론 저희 남편과 서방님의 나이 차이가 크게 나긴 합니다. 서방님은 올해 31살이고 저희 남편은 38살이거든요. 서방님은 대학교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 남편은 직장 생활을 일찍 해서 지금까지 잘 다닙니다. 물론 서방님 월급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주신 거 괜찮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앞에서 서방님네 신혼집 자랑을 그걸 시부모님이 하시면 제가 속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님은 저희 동네 이곳저곳을 물어보셨어요. 그때 저는 서방님 신혼집에 밀리지 않으려고 동네 자랑을 조금 과장을 붙여서 시아버님에게 했고요. 살기 좋은 동네라고 제가 동네 자랑을 한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신 겁니다. 오신 이유가 저 때문이라네요. 제가 너무 좋다고 해서 오셨다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 맞은편으로 이사 오셨어요. 눈에 힘주고 보면 집안이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소리치면 들릴 정도예요. 처음에 시부모님 이사 소식을 듣고 그게 저희 동네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고요. 무슨 수를 써서든 반드시 이사를 막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웃더니 저보고 그때 왜 그렇게 동네 자랑을 했냐고, 그것 때문에 이사 오시게 된 거라고, 막고 싶으면 스스로 막아보라고 하더군요.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아버님에게 전화해서 이사 오시지 말라고 다시 생각해보니 저희 동네가 좋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리 동네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코앞으로 오시나요. 그렇게 동네로 들어오는 시댁 이삿짐 트럭을 보며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으로 트럭을 막아서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그렇게 저희 앞동으로 오셨어요. 바로 앞동에 사시니까 이게 분가도 아니고 합가도 아니고 저희 집이 그냥 별채 같은 기분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시고요. 식사도 하러 오시고 음식 재료를 들고 오세요. 제가 어느 날은 정말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가 아침이었는데 저희 아이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집안 청소를 싹 다 해놓고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잠에서 깼는데 눈을 뜨자마자 제 눈앞에 하얀색 털뭉치 같은 게 보였어요. 그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 시아버님 뒤통수였습니다.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시아버님은 제가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같이 소리를 지르셨고요. 그러자 주방에서 시어머님이 뛰어나오셨네요. 순간 제가 시댁으로 순간이동을 했나 싶었습니다.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눈앞에 시부모님들이 계셔서 너무 놀랐네요. 저희 현관 비밀번호를 지난번에 알게 되셨거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외출했을 때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대뜸 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장조림을 많이 해서 좀 갖고 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다고 주방에다가 놓고 가시겠다면서 저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이야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그냥 현관문 앞에다 놓고 가시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그때 제가 좀 멀리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기다리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요. 순간 엄청나게 갈등했었지만 결국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제 입으로 시어머니께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자주 오셨고요. 나중에는 시아버님도 계속 오시더라고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한 번 주신 적 없었고요. 그냥 들어오십니다. 초반에는 그래도 현관 벨을 누르고 나서 들어오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시부모님들이 너무 자주 오셔서 힘들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계속 그러게 왜 알려드렸냐고 그게 다 제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엔 제가 제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고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난리가 났어요. 시아버님에게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현관문이 고장났다고 문이 갑자기 열리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현관문이 고장났냐고 여쭤보니 저희 집 현관문이래요. 당장 열쇠공을 불러 문을 부순다고 하셔서 너무 놀라 다시 비밀번호를 원래대로 바꿔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아버님이 다 알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또 보름이 넘도록 저희 집은 별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 식사를 와서 하시고요. 새벽같이 오셔서는 시어머님이 음식 준비를 하십니다. 전 그 소리에 깨고요. 그렇게 아침 식사 준비를 다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시간에 맞춰서 시아버님이 들어오세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남편과 다 모여 앉아서 아침을 먹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합가를 하던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저도 환장하겠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아침 식사를 하시면 거실에서 TV를 보시며 낮잠을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저는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머리털이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너무 세게 이야기하기도 마음에 걸렸고요. 그게 한번 미친 척하고 그냥 확 세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바로 맞은편에 사시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이 별채가 아니라 본체였습니다. 시부모님들이 오시는 걸 보면 늘 저희 집에 오셔서 모든 걸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사를 오셔서 그런지 새 집에 적응도 안 되시고 옮긴 집이 익숙하지 않으신지 그래서 좀 더 편한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전 곧바로 본체와 별체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저는 거꾸로 시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참에 집을 바꿔도 괜찮고요. 저는 더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땐 정말 2판 4판이었어요. 저도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이 했던 것과 그냥 똑같이 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렇게 반찬을 다 싸서 시부모님이 나가시는 시간에 맞춰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앞에 가서 벨을 눌러보니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곧장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여쭤봤어요. 몇 번 거절하시다가 나중에는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아내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댁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가서 저도 똑같이 식사 준비를 했고요. 남편도 와서 같이 식사했네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시댁에 있었고요. 나중에는 시어머님이 제발 좀 가라고 하셔서 잠깐 나갔다가 아이 데리고 또 다시 갔어요. 한 번은 제가 낮에 불쑥 시댁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과일 봉지를 들고 무작정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냥 냅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님이 속옷바람으로 TV를 보고 계셨고요. 제가 갑자기 들어오자 놀라셔서는 소파 위에서 벌쩍 뛰시며 굴러 넘어지시고는 소파 방석으로 가리고 들어가셨고, 갑자기 어쩐 일이냐고 시아버님이 소리를 지르셔서 저는 식사 준비하러 왔다고 하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방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았네요. 이제 남편도 퇴근하면 곧바로 시댁으로 왔고요. 그렇게 점점 시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이 장난감도 하나 둘씩 시댁에 쌓이기 시작했고요.
저희 아들이 5살이라서 장난감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특히 블록 같은 걸 자주 갖고 놉니다. 블록 세트를 하나 둘 가져다 놓다 보니 거실에는 블록들이 굴러다녔고요. 아이 장난감 때문에 시아버님이 엄청나게 불편해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준비하러 시댁에 갔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았고 현관벨을 30분 가까이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옳다쿠나 하고 곧장 열쇠 수리하시는 분을 불렀어요. 현관문을 그냥 강제로 열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님이 나오셔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제 좀 그만 좀 오라고 각자 집에서 지내자고 하시면서 다시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현관벨을 눌렀어요. 아주 이번에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동안 벨을 누르자 다시 시어머님이 나오셨고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신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셨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왜 현관문이 안 열리냐고 혹시 비밀번호를 바꾸신 거냐고 여쭤봤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에는 어젯밤에 저희가 돌아가고 나서 시아버님이 비밀번호를 바꾸셨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바꿨다고 하셨네요. 좀 편하게 쉬고 싶다고 그만 좀 오라고 하시길래 거기서 제가 한술 더 떠서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 계시던 시아버님이 기겁하며 현관에 나오시더니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시며 그럼 니들도 비밀번호를 바꾸고 알려주지 말라고 이제 서로 각자 집에서 좀 편하게 살자고 하셨습니다. 전 최대한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고요. 오자마자 바로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시부모님이 이사 오신 지 3개월 만에 거의 빼앗겼던 저희 집을 다시 찾았네요. 그날부터 시부모님들이 찾아오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희 집에 오실 때 연락 먼저 주시고 오십니다. 이젠 시부모님들도 동네에 적응하셔서 친구분들도 생기시고 매우 바쁘세요. 저희가 시댁에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실 정도네요. 다음번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입장 바꿔서 완전히 똑같이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또 방법이네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례는 역지사지가 떠오르게 되네요. 현명하게 잘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편한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놀라긴 할 것 같네요. 열쇠공을 불러다 시댁 현관문을 열어버릴 생각을 하셨다니 며느리분도 정말 보통이 아니시네요. 아주 통쾌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통쾌한 이야기들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